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조팀 양희력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기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만 8개월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됐고, 양 전 원장이 대법원 담벼락 기자회견이었죠. 그로부터는 또 한 달이 꼭 지난 시간이었는데 검찰도 이렇게 방대한 양의 수사를 해왔다는 데 대한 어떤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쯤 검찰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해본 수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였다. 네, 그만큼 사법농단 수사가 얼만큼 폭넓게 퍼져 있고 그다음에 깊숙이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이었는지 말해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6월 18일이었습니다. 특수부에 배당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수사 초기에 법원행정처 사무실이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수사하려 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를 정도였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둘 물증과 정황을 모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퍼즐을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할 정도였다. 자, 양 전 원장의 혐의가 47개, 47개로 사실 방대하다는 것은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공소장 분량이 300쪽이나 된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검찰에서 직접 밝히기 이전에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했더니 300쪽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근데 정확한 숫자가 나왔는데 296쪽에 이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보다도 한 30여 쪽이 더 많고 그 사법농단 앞서서 일어났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는 그 공소장이 2배가량 더 분량이 많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보다는 거의 4배에 가까운 분량이거든요. 그만큼 공소장에 등장하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어간 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앞서 재판 중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분량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건 또 그만큼 양 전 원장이 각종 어떤 사법농단 의혹에 넓고 깊게 관여했다는 어떤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크게 두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비판 성향의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또 검토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 비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중간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 역할을 맡았다면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보고받거나 아니면 승인하는 식이었고 말 그대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다. 아니면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이자 끝을 바라보고 있던 강제징용 소송이라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피해자들, 사법농단 피해자들도 어떻게 오늘 뉴스를 지켜봤을지 궁금해지는데 자 단순히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뿐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선 정황까지도 수사 결과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내세웠던 혐의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넓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본 전범기업 측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변호인을 직접 만나서 재판 지연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심지어 대법원장의 직무실에서도 그런 논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김앤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정황들이 문서로 드러났기 때문에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은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분이 여기저기 많이 묻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직접 개입한 정황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입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얘기할 때. 자,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니까 이제 재판부 구성이 또 관건인데 이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보다도 더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곳이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인데 16곳가량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지 않고 또 연고도 없는 재판부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사법농단 연루 법관만 100여 명에 이르고
근데 그 형사 합의 재판부 가운데 재판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이미 이 사법농단 의혹에 어찌 됐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그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법관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여기에다가 유죄든 무죄든 재판 결과를 놓고 큰 사회적 파장, 논란은 또 불가피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유죄를 선고했었죠. 근데 그랬더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사 개인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향후 후폭풍이 또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나온 또 화두가 양승태 퀴즈, 이른바 양승태 퀴즈 아니었겠습니까? 자, 양 전 원장 측도 재판 준비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좀 분주해지겠어요.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은 일찌감치 그 재판에 집중한다, 재판 올인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미 판사 출신의 변호사 이상원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에 이완구 전 총리를 변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법정 다툼할 분량이 또 방대한 만큼 변호인단을 추가로 보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인지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뭐냐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합당했는지 다시 따져 묻는 제도인데 법원에 이렇게 되면 또다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의 재판에 그냥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 나고 이제 8개월의 대장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대장정은 오늘로 일단락이 되는 겁니까? 큰 고비는 넘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가 수사할 부분과 기소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을 청탁했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우선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서영교 의원이나 전병헌 전 의원, 뭐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렇게 있고 또 이군현, 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부에 민감한 재판을 몰아줬다는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검찰이 수사를 덜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강 수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나머지 법관들, 전형직 법관들을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 그 범위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기소할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직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고 또 추가 기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YTN 법조팀도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 취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법조팀 양희력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